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평균대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체조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시몬 바일스와 순이 리가 경기장에 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중석이 텅 비어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두 선수 모두 평균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소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동작이었는데 말이죠. 경기 후 바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고 어색했다. 사진 기자들이 내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이 리도 덧붙였습니다. 압박감이 정말 심했어요. 거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더했죠. 완벽했던 선수들이 결정적 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뇌가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 몸이 말을 안 듣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습 때는 완벽하게 되던 게 실전만 가면 손발이 꼬이는 거 말이에요. 발표 연습은 100번도 더 했는데 정작 사람들 앞에 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죠. 면접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면접관 앞에서는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킹이라고 부릅니다. 압박 상황에서 평소 실력 이하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현상이죠. 2024년 5월에 발표된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165명의 현역 및 은퇴 선수를 조사했더니 무려 77%가 지난 1년간 초킹을 경험했답니다. 그것도 평균 10번이나요. 더 놀라운 건 현역 선수 65명 중 55%가 지난달에도 초킹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에 참여한 선수 중 39%는 초킹 때문에 더 높은 레벨의 경기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심지어 7%는 초킹으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기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선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압박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과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평소에는 이게 좋은 건데 압박 상황에서는 독이 됩니다.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전두엽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 연구소에서 선수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더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순간 전두엽 활동이 급증했고 손해의 자동 움직임이 방해받았다고 해요. 평소엔 0.03초 만에 일어나는 반사 동작이 0.15초로 늘어난 겁니다. 겨우 0.12초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죠. 반응 시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밀리초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건강한 성인의 평균 반응 시간은 150밀리초에서 300밀리초 사이입니다. 눈으로 자극을 인식하고 뇌가 처리한 다음 근육으로 명령을 보내는 전체 과정이 0.15초에서 0.3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2025년 1월에 발표된 뉴로런치 연구소 분석을 보면 시속 96km로 운전할 때 반응 시간이 100밀리초만 개선돼도 정지 거리가 약 2.7m 줄어든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2.7m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거리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양궁에서 화살이 관역까지 날아가는 시간은 약 0.6초인데 손가락이 시위를 놓는 타이밍이 0.05초만 어긋나도 화살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압박을 받으면 이 정밀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요. 뇌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지금 각도가 맞나? 힘 조절은? 타이밍은? 하면서 계속 간섭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옆에서 누가 계속 지금 핸들 각도 3도 틀어. 브레이크 살짝만. 아니 너무 밟았어 하면서 잔소리하는 것과 같아요. 운전 초보자는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죠. 모든 걸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깨는 귀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근데 베테랑 운전자는 어때요? 음악 들으면서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도 손발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어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싶을 정도로 무의식이 완벽하게 작동하죠. 2025년 2월 28일에 발표된 프론티어스 심리학 저널 연구를 보면 더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초킹을 경험한 선수들을 분석했더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비판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잘못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 뇌는 위험 모드로 전환됩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만났을 때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에는 땀이 나고 근육은 긴장하죠. 근데 사자한테 도망갈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정밀한 동작을 해야 하는 스포츠에서는 완전히 독이 됩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자, 그럼 반대 케이스를 볼까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 수영 선수 레옹 마르샹이 있었어요. 22살의 젊은 선수인데 홈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압박이 어마어마했죠. 프랑스의 얼굴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대가 컸고 경기는 개막식 직후 며칠 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요.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따냈습니다. 그것도 마이클 펠프스의 400m 개인 혼영 기록과 200m 개인 혼영 기록을 둘 다 깼어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 전역에서 레옹, 레옹, 레옹 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죠. 비결이 뭘까요?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수영에만 집중했어요. 기대나 압박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1998년 NBA 파이널 6차전을 기억하시나요? 시카고 불스와 유타 재즈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남은 시간 5초에 마이클 조던이 결승슛을 성공시켰죠. 불스는 그걸로 우승했고요. 경기 후 조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그 순간의 조던 뇌 활동을 나중에 분석했더니 전두엽 활동이 평소보다 40%나 낮았대요. 뇌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완벽한 자동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수만 번 연습한 동작이 의식의 방해 없이 그대로 나온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골프 선수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A그룹한테는 이번 샷이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말해줬고 B그룹한테는 그냥 연습샷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은 코스, 똑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의 성공률이 34%나 높았습니다.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 거예요. 뇌는 이게 중요해 라는 신호를 받으면 즉시 경계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평소엔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던 동작들을 일일이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타이밍이 꼬이고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메타 연구를 보면 압박 속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고 상황을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정신적 강인함이 있고 과제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과제 자체의 집중이에요.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동작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금메달을 따야 해가 아니라 지금 이 공을 정확하게 쳐야 해에 집중하는 겁니다. 뇌는 미래의 결과를 생각할 때 불안해지는데 현재의 동작에만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압박을 느낄 때 자기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로요. 완벽해야 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로요. 말장난 같지만 뇌는 이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여요. 안 돼라는 부정 명령은 뇌를 위험 모드로 만들지만 하자는 긍정 명령은 뇌를 실행 모드로 만들거든요. 두 번째로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가져가세요. 압박받으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는데 이게 뇌에 지금 위험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뇌는 괜찮아, 안전해 라는 신호를 받아요. 실제로 심호흡 3번만 해도 심박수가 줄어들고 전두엽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틴을 만드세요.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 경기 전에 항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야구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배트를 특정 방식으로 두드린다든지, 농구 선수가 자유투 전에 공을 정확히 3번 튀긴다든지요. 이게 미신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건 내가 아는 상황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두엽의 과잉 활성화가 억제되고 자동 시스템이 작동할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실제 압박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손이 떨려. 근데 나는 천천히 호흡하고 내 루틴을 실행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덜 놀라게 되죠. 5번째로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할 수 있고 운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프로세스 골이라고 불러요. 1등 하기는 결과 목표지만 정확한 폼으로 슛 쏘기는 과정 목표죠. 뇌는 과정 목표에 집중할 때 훨씬 더 편안해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니까 불안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실패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2025년 1월 연구를 보면 초킹을 경험한 선수들한테 귀인 훈련을 시켰대요. 귀인 훈련이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번엔 전략이 안 맞았네.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지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선수들은 다시 경기에 나갔을 때 초킹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실패를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니까 압박이 덜해진 거죠. 사실 압박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선수가 있는데 한 명은 압박을 받으면 전두엽이 폭주해서 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전두엽을 잘 다스려서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역설적이게 들리죠? 근데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잘하려고 할수록 전두엽이 과하게 개입해서 오히려 못하게 되고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수록 자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거든요. 2016년 리우 올림픽 양궁 결승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선수는 지금까지 완벽한 9점 이상을 계속 쏘고 있었어요. 금메달까지 딱 한 발 남았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이거 성공하면 금메달이야. 실패하면 은메달이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 순간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평소엔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던 활을 쏘는 동작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호흡이 맞나? 손목 각도는? 시위 당기는 힘은? 0.01초 단위로 완벽하게 조율돼야 하는 동작이 의식의 개입으로 엉망이 된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화살은 관역을 벗어났죠. 근육 기억은 완벽했어요. 몇만 번을 연습했으니까요. 근데 뇌가 배신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잘하려고 한 바로 그 생각이 배신한 거죠. 만약 그 순간에 에이 그냥 한 번 쏴보자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전두엽의 간섭 없이 몸이 알아서 완벽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게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설적 의도입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못하고 대충 하려고 할수록 잘 되는 거죠. 잠 얘기를 해볼까요? 잠이 안 올 때 자야 해. 지금 안 자면 내일 망해 라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신이 더 또렷해지죠. 양을 1000마리 세워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에이 못 자면 좀 피곤하겠지 뭐. 그냥 누워만 있자고 라고 포기하는 순간 스르륵 잠에 빠져들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잘 보여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죠. 근데 에이 인연이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상대가 매력을 느끼면서 다가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충 하자가 노력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연습은 빡세게 해야 해요. 몇만 번 반복해서 근육에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 연습을 믿고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죠. 연습 때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교정하지만 실전에서는 무의식에 맡겨야 해요. 베토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건반을 이 힘으로 눌러야지 하면서 일일이 계산했을까요? 아니죠.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만 번의 연습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전에서는 그 연습을 믿고 흐름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평균대 결승에서 바일스와 순이리가 왜 떨어졌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체조 경기는 응원 소리, 음악,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운데 그날은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그 정적이 오히려 선수들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내 숨소리가 들리네.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어. 떨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고요함 속에서 증폭됐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외부 소음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불안을 못 느꼈을 텐데 너무 조용하니까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그게 전두엽을 자극했고 전두엽이 손해의 자동 시스템을 방해했고 결과는 낙하였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요.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짧은 영상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일상들, 처리해야 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뇌는 완전히 잠식당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12초였던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지금은 8초로 떨어졌어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9초라는데 우리가 금붕어보다 못한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예요. 우리 시대에 뇌가 심각하게 방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평소에 뇌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 말이죠.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창의적인 연결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곳이 연구실이 아니라 트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던 순간이었다는 거 아시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착안한 건 사과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였고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건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이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들 애쓰지 않고 있을 때였죠. 우리는 계속 애쓰라고 배웠어요.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더 빨리 하라고요. 근데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야 한다고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도 쓸모없는 정보와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통찰과 창의성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머릿속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금붕어처럼 눈앞 자극에만 반응하며 진짜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몰입은 잠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눈을 부릅뜰수록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밤은 길어질 뿐이죠. 몰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잘해야 해, 이번에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집착은 우리 뇌의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러면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고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초킹 현상을 불러오게 되죠. 결국 내가 나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이, 그냥 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빈틈 사이로 몰입이라는 기적이 스며들 테니까요. 진정한 만족감은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 속에 깊이 녹아들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너무 힘을 주고 살았던 자신을 한번 토닥여 주세요. 참 애썼다. 이제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아 라고요. 힘을 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